안녕하세요. 힐링무브 자세움직임 아카데미 대표 이주환입니다. 하루 한 개씩 근육학 마스터. 오늘은 원회내근에 대한 근육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회내근은 손목 굴곡근 중에서 하나인데 이 원업침근이라고 하는 한글 명칭을 가지고 있고 영문명으로는 프로네이터 테레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이 먼저 왼쪽에서는 전체적인 손목 굴곡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이 원업침근만 따로 단독적으로 아이솔레이션 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표층 근육 중에서는 이 원회내근의 이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저희가 앞서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전 수업을 못 듣고 오신 분들은 원회내근을 듣기 전에 이전에 했었던 요축, 척축, 수근, 굴근이나 아니면 상완 요골근 같은 근육을 먼저 수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해부학적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시점은 두 갈래로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상안골에 붙는 갈래가 있고 척골 쪽 좌뼈로 붙는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상안골 쪽은 다른 여러 이제 굴곡근들의 공통점인 것처럼 내측 상과에 부착되는 것이 상안골 갈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척골 갈래가 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게 갈래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정확하게는 원해내근은 상안골 갈래도 있지만 여기 척골에서부터 시작하는 갈래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지점은 요골 쪽 뼈로 와서 요골의 중앙 외측면에 붙습니다. 요골 중앙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골의 전체인데, 그 요골 중앙에 2분의 1 지점, 여기에 바깥쪽에 붙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기시와 정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정중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자, 3D 해부학으로 기시정지점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들은 모든 손목의 굴곡근들입니다. 자, 지금 만져야 되는 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프로네이터 테레스인데, 프로네이터 테레스를 기준으로 그 안쪽에는 플렉서 카르피 레디알리스, 그리고 팔마리스 롱거스, 그리고 플렉서 카르피 얼나리스라고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의 바깥쪽으로는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상한 요골근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위치의 정보고, 여기서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만 단독으로 보고자 한다면, 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앞에서는 봤을 땐 잘 안 보였지만 뒤에서 보다시피 상완골로 오는 이제 갈래가 있는 것이고, 또 척골에 뭐죠? 구상돌기로 오는 갈래가 있어요. 구상돌기라는 건 척골에 튀어나온 돌기를 말합니다. 자, 이 돌기가 두 개가 갈라져서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에 이 상완골의 외측면에 붙는다는 게 이 근육의 정보예요. 얘네들의 이 갈라진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두 개 사이로 신경이 빠져서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집니다. 자, 기능민 작용으로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원회내근, 회내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을 회내시키는 거죠. 회내라는 움직임은 사실 따지고 보면 팔꿈치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팔꿈치가 회전되는 거를 우리가 회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손목 관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죠. 손바닥이 밑을 보게 하면 회내고 손바닥이 위를 보게 하면 회외가 된다는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상완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팔꿈치의 굴곡을 보조하기도 하지만 이 방향성을 보면 좀 더 약하다. 보조는 약간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적으로는 밑에 제가 같이 보여드렸던 이 원회내근과 두 개가 동시에 회내의 작용을 합니다. 특히 원회내근은 순전히 생김새가 수평의 그 근육의 섬유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회내 밖에 못 시킵니다. 그리고 상완요골근은 지금 사진엔 없긴 하지만 브라키오 레디알리스라고 하는 근육은 완전히 손이 회외가 되었을 때 회내를 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협력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 원회내근의 협력근의 기능 및 작용이 있는 것이고요. 자, 촉진법은 원회내근을 촉진을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 쉽게 네 가지를 한 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촉진할 때 굴곡근들은 손가락 4개를 사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대세요. 한 번에 됐을 때 여기서 두 번째 손가락의 원회넥은 세 번째 손가락이 요촉 수근굴근, 네 번째가 장장근, 다섯 번째가 척촉 수근굴근 이렇게 외우면 한 번에 네 개를 다 외운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손가락의 이 생김새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게 원회내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손가락을 대고 회내를 시켜보면 여기 안쪽에서 움직여지는 수축되는 근육이 느껴지는데 그게 원회내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원회내근이 이제 통증 유발점이 생겨서 연관통이 나타나게 될 때 그 통증 양상으로는 손목의 요골 측면에 집중되는 통증을 방사합니다. 요골이 어디죠? 이 바깥쪽을 요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골 측면에 집중되는 통증과 특히 요골의 밑에 쪽의 통증, 특히 손바닥까지 확산되는 통증. 그래서 손에 어떻게 보면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통증으로 나타난다 라고 양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증상으로는 1번에 손 안에 동전을 갖고 있을 때처럼 손을 오므리고 있을 때 회외하기 힘들다. 손을 저희가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힘든 경우는 원회내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번에 손을 오므린 채 완전히 회외되고 손목이 약간 신전된 상태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 통증이 방사된다고 했는데, 자, 요 글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거예요. 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바구니를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굴곡을 시키고 팔꿈치를 신전시키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장기간 있었을 때 이 원회내근이 다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특히 산모가 임산부들이 통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손목의 시린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게 이 원회내근이기도 하다라는 근육학적 설명입니다. 자, 통증 유발점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그래서 마사지를 하려면 촉진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갈래로 해서 이 검지손가락 쪽에 회내를 시켜서 촉진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 부분에서 내가 엄지로 촉진을 해서 아픈 부분을 만졌다면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이제 저항을 주면서 글라이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간의 압박이고 두 번째는 지그시 글라이딩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엔 유지하면 됩니다. 홀딩. 힘 빼고 다시 위에서 압박, 밑쪽으로 글라이딩, 뻐근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홀딩. 이때의 뻐근함은 견딜 수 있고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드셔야지 과격한 통증이 일어나면 잘못 누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압박법을 써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마사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스트레칭을 할 때는 누군가가 내 팔꿈치를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자, 늘려주는 사람은 손바닥을 잡습니다. 첫 번째는 팔꿈치를 다 펴고, 두 번째는 손목을 다 펴고, 스트레칭을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즉, 팔꿈치를 펴고, 회외 상태에서 손목을 피는 거예요. 회내 하면 안 되고, 회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늘려줘야 돼. 이때 주의사항은 손가락을 펴면 안 돼요. 손가락을 피면서 가져가면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손가락 굽힘근들을 스트레칭 시키는 것이고요. 손목 근육들은 손가락을 펴면 작용이 덜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을 잡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잡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피고 손목을 회외시키고 손목을 이렇게 신전시켜야지만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원회내근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좀 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손가락 굽힘근들을 이제 스트레칭 하고 싶으면 손가락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다 펴주고 손목을 핍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당겨줘야지만 약간 안쪽에 당겨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굽혀주는 스트레칭을 시행을 하게 돼요. 이럴 때 손가락 쪽으로 뻗치는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손가락 굽힘근들을 꼭 스트레칭하고 풀어야 되거든요. 반면에 오늘 말씀드린
요골적의 통증 유발하는 원회내근 같은 경우는 손목의 굽힘 근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잡을 때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를 펴고 손목을 회외시키고 손목을 신전을 시켜야지만 원회 내근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는 거. 손가락을 접을 것이냐 손가락을 필 것이냐에 따라서 스트레칭 방법이 달라지니까 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상의 생체 역학, 원회내근이 왜 망가지는 것인가? 손목이나 첫 번째, 손목이나 팔꿈치에 골절이 당하면 이 근육은 어쩔 수 없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당한 다음에 근육의 상태가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거. 그 좋지 않아진 근육을 회복을 당연히 해야겠죠. 말씀드렸던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리고 과도하게 손목의 회내나 회외의 동작들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 문손잡이 뻑뻑한데 돌리는 거 옷이나 걸레를 계속해서 비트는 우리 주부님들 또 다림질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병뚜껑 계속 돌려서 열어둬야 되는 경우 악수를 많이 하는 경우 칠판 지워야 되는 경우 유리창 벽 닦는 경우 나사를 세게 묶여진 거를 나사를 드라이버를 돌려서 풀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과부하 오버유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손상의 생체역학이 걸리게 된다.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오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원회내근에 대한 근육학 공부를 해봤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상지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이제는 손가락에 관련된 근육 두 가지만 더 하면 우리가 팔꿈치부터 이렇게 손목까지 오는 이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된 겁니다. 예. 미루지 마시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순서대로 목에서부터 하는 순서대로 목과 그다음 어깨와 상시 파트까지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몸통과 하지까지 진행되는 근육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마스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